수술 잘 못할까 봐 미리 쉴드 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볼륨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압구정 모의료원 홍주영입니다. 요즘 모발 이식 고민들 많이 하시죠. 헤어라인 교정이나 모발 이식 탈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식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발 이식을 시작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5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잘생기지 않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일단은 본인 두피 그리고 본인 탈모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탈모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흔하게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는 탈모는 바로 남성형에 있어서 M자 탈모, 여성에 있어서 탈모는 아니지만 M자 헤어라인 교정을 수술의 첫 번째 요건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아실 거는 본인의 탈모 유형을 아셔야 되는데요. 남자분들은 M자나 아니면 정수리 탈모 많이 오시거든요. 일반적으로 M자는 수술, 그리고 정수리 쪽은 처음에는 약을 먼저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확산성 탈모라든가 산후 탈모, 그리고 다이어트나 이런 기타 원인들에 의한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 그리고 우리가 남녀 통틀어서 원형 탈모라든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또 하나 많이 남자분들이 말을 혼동하시더라고요. 나는 원형 탈모예요 라고 오시는데 사실은 정수리 탈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적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일단 본인이 어떤 탈모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요거는 수술이 먼저인지, 아니면 요거는 수술보다는 약물이나 다른 치료가 먼저인지, 아니면 요거는 수술이 아예 불가하니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체크하실 사항은요, 일단은 수술을 결정했으면은 본인의 두피 상태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본인의 두피가 절개 방법이 더 맞는지, 아니면 비절개 방법이 더 맞는지, 아니면 그것을 양이 많아서 섞어서 해야 되는 혼합법이 더 맞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삭발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피가 지루두피라든가 어떤 질환에 의해서 굉장히 또 건조하고 모낭염이 많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미리 두피 관리를 먼저 받고 깨끗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다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낭염이 심한 분들은 수술 전에 미리 항생제 같은 걸 좀 처방받아서 드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절개, 비절개, 그리고 이식 방법에 있어서 식모기, 슬릿. 요즘도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이고 아직도 잘 헷갈려 하시는 사항들이고,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서치를 하시다 보면 너무 편협된 의견들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근데 누구랑 확인을 해야 되냐면 수술하실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아시는 절개는 통으로 채취를 하는 거죠. 그걸 하나씩 분리해서 이식을 하는 거고, 모낭 손실률이 좀 적어요. 또 하나는 여성 환자에 있어서 아무래도 모발이 조금 2-3cm 긴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발의 굵기라든가 컬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새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절개를 더 원하시는데요. 비절개는 일단은 어떤 굵고 좋은 모낭들을 선별해서 채취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절개에 비해서 확실히 아프지가 않으세요. 좀 민감하시다 이런 분들은 비절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절개, 비절개 선택은 모든 환자가 100%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후두부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두피죠.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비절개가 훨씬 유리하고요. 반대로 뒷머리 밀도가 굉장히 적고 굉장히 듬성듬성 나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절개로 채취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본인의 탈모 진행 정도랑 그리고 후두부 밀도, 후두부 탄력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채취를 적절히 잘 했으면 이제 이식을 하셔야죠. 이식은 이제 식모기와 슬립 방식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모기를 조금 더 많이 하죠. 그게 좀 더 손에 익고 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슬릿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냐, 방법의 차이지 결과적인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슬릿 식모기도 두피가 딱딱하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니면 가름마나 이런 것들 어디 이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환자가 크게 수술 결과에 있어서 고민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걸로 사실 너무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디자인에 관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사실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세요. 그림 그리는 스타일도 다르시고 중심을 어떻게 잡는지, 전체 높이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보통 디자인을 잡을 때 저는 남자 기준으로 보통 한 7에서 7.5 정도 레벨을 많이 잡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6에서 6.5, 그래서 그 정도 많이 잡는데 거기서 시작했다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문제는. 예를 들어 내 이마에 7에서 여기서 디자인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측면까지 연결되는 이 선이 어떠한 각도로 내려오느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그림적으로 굴곡을 몇 개 주느냐, 굴곡이 여러 개가 정답이고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본인의 원래 헤어라인 있죠. 그 라인에 잔머리 선을 최대한 따라오려고 해요. 대략 그 정도 평균을 잡는데 제가 중요하게 디자인 보는 포인트는 바로 측면 피크 부위예요. 즉 남자든 여자든 이 측면 피크가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인형머리 같은 인위적인 라인이 되지 않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에 특별히 측면 피크 라인의 각이 조금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을 어떻게 살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마다 얼굴이 뭐 긴 분도 있고 옆으로 넓은 분도 있고 또 서양인처럼 앞뒤로 긴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일률적으로 몇 센치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얼굴형에 따라서 우리 측면을 어떻게 줄일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상 타입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마가 이렇게 뒤로 누웠냐, 위로 솟았냐, 아니면 앞장구 스타일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고요. 똑같은 얼굴형이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좁은 이마를 원하시는지 조금 시원한 느낌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그려보면은 정말 1mm, 2mm 정도만 달라져도 아니면 굴곡이 하나만 조금만 커져도 이게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고 나갈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보시는 또 사진하고 입체적으로 보는 디자인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돌아보면서 본인한테 맞는 디자인을 찾아보시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든요. 디자인할 때도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자, 그래서 디자인은 병원마다 좀 다르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느낌을 찾아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이제 디자인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심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큼적으로 불규칙성이나 자연스러운 요소를 조금 더 부여할지 이런 것들은 또 조금 다른 요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얘기인데요. 이거는 환자한테 기대치를 낮추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수술 잘 못할까 봐 미리 쉴드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모발 이식을 제가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 상황에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환자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발을 오래 쓰셨던 분들이 딱 오셨는데 뒷머리가 엄청 얇으세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 드려야 돼요. 이거는 가발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볼륨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이 정도의 장점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뒤늦게 그냥 나 몰랐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수술이 너무 기대치를 올려놓고 수술하는 건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상태에서는 이 정도 결과치가 나오겠다 이런 걸 조금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의사와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탈모가 아닌 우리가 뭐 헤어라인 교정을 함에 있어서 가끔 뒷머리가 엄청 두꺼운 분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 라인을 많이 내린다거나 이마를 많이 줄이는데 잔머리가 하나도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잘못 이식하면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두꺼운 머리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기대치를 낮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태에 맞는 기대치를 갖고 수술에 임하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수술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1년 뒤에 머리가 안 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AS 관련 부분인데요. AS를 뭐 해주냐 안 해주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수술 결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자와 의사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1년까지 몇 번 경과를 보거든요. 그때마다 뭐 불편하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직접 보면서 환자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라인을 조금 더 낮추고 싶어요 라든가 이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후 관리를 얼마나 잘 해서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가를 또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모발 이식 수술 전에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항상 상담을 좀 다녀보세요. 요새 병원들도 많이 있고 실력 있는 병원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원장님 만나서 수술 잘 받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홍주영이었습니다.